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1부에 이어서 2부 왜 한국의 MZ 세대들은 중국을 싫어하나 그 2부 순서로 두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우리 아주일보의 이검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주일보 기자 이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MZ 세대의 대표.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조광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1부 시간에는 한국의 MZ 세대들이 어떤 이유로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 그 취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이 결과를 놓고 우리 아주일보의 중국인 기자들과 그 취재를 했던 한국의 아주경제신문 기자들이 공교롭게도 다 MZ 세대예요. 대토론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난 11월 24일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경제신문에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중국어로 된 일간지를 발행하고 있죠. 그게 아주일보인데요. 아주일보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주일보는 2007년에 창간하고 지금 14년을 지났습니다. 주로 중국에 있는 중국인 독자한테 한국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중 우호의 다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국 분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가 마련이 된 거고. 맞습니다. 제일 큰 그 이유는 조별 과제였죠. 약 40명 정도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얘기했던 게 대학 시절에 그 중국인 유학생 분들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할 때 좀 힘든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 약간 불성실한 태도라던가 뭐 어려운 거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한국 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과 같이 조별 과제를 하면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국인 기자분들이 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 유학하러 왔는데 대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학원 1학기 때는 거의 숙제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말 과제였습니다. 한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 나오다 보니까 발표에 대한 그런 훈련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이 발표에 대한 그런 능력이 한국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별과제에서 발표도 해보신 적이 있었다면서요? 강단에 올라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멘붕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데 발표할 때는 완전히 멘붕이 왔다 이런 그렇죠. 경험이 사실, 있으셨군요. 네, 맞아요. 다음 상해천 기자도 또 조별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중국 교육 방식이 좀 달랐다. 네네. 그 말씀도 좀 대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때 같이 나눴는데 네. 중국의 교육 방식이 약간 주입식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안 했습니다. 수능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수능도 맞아요. 차이가 있었다. 문제지를 보니까. 네, 핵심 요약 아니면 뭐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추측하는 내용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 기자들, MZ 세대들은 이해를 하게 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근본적으로 교육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서로 몰랐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참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지적도 있었죠.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장학금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언어 능력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 국립대학교에서는 그 외국인 유학생하고 한국인 유학생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대학교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국립대학교가 아니고 우리 김슬기 기자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명칭은 조금 상이한데 보통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대학마다 약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뭐 학점이 되는 프로그램을 준다던가 아니면 장학금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르다 보니까
약간 유학생들이 이런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국립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에도 꽤 있는 프로그램이죠. 네, 대학마다 상해입니다. 예. 우리 지금 사실 아주일보에 같이 토론에 참석했던 기자들이 다 한국 대학에서 공부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토픽,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이게 네. 사실 대학 공부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아쉬움도 좀 얘기를 했었죠. 네, 거기서 말이 진짜 많았었습니다. 네.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외국인의 그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좀 쉬웠어요. 대학 수업에 들어가서 전문 용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문 지식 배우는 데 있어서 언어나 단어나 표현이나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6급을 따도 대학교 학업을 제대로 마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예산이 조금 충족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아예 그 등급별로 고급, 중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업을 세분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 많은 유학생분들이 이런 혜택을 다 받는 거라고 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별과제 참가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언어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국 유학생 아니면 어디 유학생이든 간에 교육 당국에서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중화사상 때문에 중국 나 싫어라는 한국 MZ 세대를 말았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보통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에서 이런 중국인 분들을 만났는데 중화 사상을 표명하면서 문제가 다른 문화들은 까내리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불쾌했다 이런 사례를 말해준 취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중화 사상이 되게 중국에 대한 반감을 좀 사게 하는 또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중화사상 저도 처음에 제가 중국인이니까 그런 건 못 느꼈는데 나중에 이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았어요. 중국에 가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가 소국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국제 그 산업국 구조가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면접이나 인구로 나라가 크다 작다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자기가 대국이고 큰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중심주의가 있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중화 사상 말고도 일종의 문화적인 차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잖아요. 네. 우리 이건 기자는 어떤 측면에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수업 들어갔습니다. 네, 그 박사 선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대학생 때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그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프리하게 입는 건 좋은데 머리도 약간 이제 머리를 안 감은 것 같아서 머리도 약간 더벅머리가 돼 있고 저 학생은 뭐지? 그건 또 이제 거의 대부분 중국 유학생이고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그때 막 일부에서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거든요. 언제쯤인지 모르시겠죠? 제 아무리 개방적인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들도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이나 이런 옷들은 교수님들이 좀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히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문화라는 게 사실은 뭐 각각의 국민성도 있지만 양국의 가정에 대한 문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실제로 우리 토론에 참석했던 우리 그 중국인 그 기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죠. 그 본인이 한국인 남편과 사는 그 한중 커플이잖아요. 이가성 기자가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 부모가 자기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가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이가 거의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보상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중국 부모는 무료로 자기가 거의 한 인생을 다 걸고 손자 손녀를 이렇게
봐주는 방식으로 그런 한국하고 중국 가정 생활의 가장 큰 차이라고 가정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을 네, 굉장히 잘 드리는데 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잘 안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좀 놀랐던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맞벌이를 하면은 그 부모님이 대신해서 그 손주를 키우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키운다 하더라도 약간 암묵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게 사실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소통이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한국 기자들이 또 다양한 또 대안을 또 많이 내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소통 플랫폼이 약간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가 좀 다르잖아요. 뭐 웨이보를 쓴다던가 뭐 QQ넷이라고 해서 이제 메일도 좀 뭐 그런 구글 메일을 보통 안 쓰고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카카오톡도 사용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사용하지만 여전히 아직 이 플랫폼에서 벽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 동료인 최태영 기자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랫폼의 문제보다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져가지고 아예 소통의 단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반감이 있다 보니까 이미 단절돼가지고 이 극복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유학 시절 동안 어떻게 그런 소통이나 뭐 여러 가지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만약에 소통을 진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통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통을 필요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과 중국의 언론의 역할 이 부분도 짚어주셨죠. 사회천 기자가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중국의 언론이 그 상대방 나라에 관한 보도를 하면 너무 자극적인 그런 보도를 합니다. 중국과 관련 기사가 나오면 항상 안 좋은 기사가 아니면 엄청 이상한 그런 기사를 떠가지고 한국 국민이 이런 기사를 보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특히 문화와 관련 부분이 한국하고 중국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한국 기사 나올 때마다 중국 네티즌들이 되게 안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종환 씨는 이 취재를 하면서 꽤 여러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느끼세요? 중국 기자분들과 대화를 직접 하면서 그 근본적인 부분을 들어보니까 아 역시 이래서 직접 만나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소통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저한테는 깨달음이었고 중국 관련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우리 이검 팀장 또 다시 한번 또 초청해서 그 의견을 또 여쭤보고 좋은 생각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아주 3D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